케빈 워시 신임 의장이 처음 주재한 연방준비제도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으나 올해 안에 한 번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5월 미 소매 판매가 전달보다는 0.9%,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6.9% 증가해 소비가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의 전후 복구에 투입할 민간 투자 기금이 3천억 달러 규모로 조성되며 여기에 한국과 미국, 일본의 민간 기업들도 포함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호아킨 카스트로 민주당 연방하원 의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을 유예받고 있는 다카 청년들 85명을 범죄 기록이 없는데도 추방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7월 영주권 문호에서는 가족 이민과 취업 이민의 대부분 범주에서 수개월씩 진전되거나 오픈돼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케빈 워시 신임 의장이 처음 주재한 연방준비제도 회의에서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으나 올해 안에 한 번 인하 대신에 한 번 인상을 시사한 것으로 급선회했습니다. 연준은 올해 안에 금리 인하 가능성 표현을 없앤 대신 인플레이션 위험으로 한 번 인상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케빈 워시 신임 의장이 이끄는 연방준비제도의 첫 FOMC 공개시장위원회 6월 정례 회의에서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으나 전격적으로 올해 안에 한 번이나 대신에 한 번 인상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워시 신임 의장이 처음 주재한 FOMC 회의를 마치고 연준은 기준금리를 현행 3.50% 내지 3.75%로 동결했습니다. Price stability and maximum employment. And these objectives guided our business in the meeting just concluded. As you saw a few moments ago, the committee decided to maintain the target range for the Fed funds rate at 3.5% to 3.75%. 연준은 미국의 고용이 호조를 계속하고 있는 데 비해 유가 등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고 진단하고 기준금리 동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연준은 그러나 케빈 워시호의 첫 회의에서 눈에 띄는 세 가지 변화를 보였습니다. 첫째, 4월 회의에서 341단어로 되어 있던 성명을 이번 6월 회의에서는 130단어로 3분의 1 수준으로 단축시켰습니다. 둘째, 연준은 올해에 한 번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고해왔으나 이번에는 인하 가능성 표현을 아예 성명에서 제거했습니다. 셋째, 향후 예측치를 통해 올해에는 한 번이나 대신에 한 번 인상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올해 연말 기준금리 예측치를 3.8%로 높여 현재 기준금리 수준보다 0.16% 높게 잡음으로써 올해 안에 한 번은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예고한 겁니다. 다만 19명 중에 18명만 기준금리 예측을 제출해 워시 신임 의장은 아직 입장 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케빈 워시 신임 의장을 기용하며 가파른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며 무언의 압박을 가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시기는 전적으로 전쟁에 따른 유가와 물가 급등 여부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 끝내기에 합의하고 60일 협상에 돌입하고 있고 유가는 이미 80달러 아래로 떨어져 있어 인플레이션도 다소 진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가 하락과 물가 진정에 시간이 다소 걸리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는 기준금리가 잘해야 동결되고 연말에는 한 번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CME그룹의 투자자들은 올해 9월 16일 회의부터 금리 동결과 금리 인상 가능성이 49대 43%로 팽팽해지기 시작하고 10월 28일에는 동결 39%, 인상 44%로 역전되며 12월 9일에는 동결 23%에 비해 0.25포인트 인상 42%, 0.5포인트 인상이 27%로 기준금리 인상을 압도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5월 미 소매 판매가 전달에 비해 0.9%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강력한 소비력을 보였습니다. 휘발유 가격 상승으로 주유소들의 판매 매출이 증가했고 여기에 세금 환급 효과가 겹치면서 5월 소매 판매가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는데요. 다만 향후 금리 정책 방향을 놓고는 금융권 전망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경제의 핵심 동력인 소비가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무부에 따르면 5월 소매 판매는 전달보다 0.9% 증가했습니다.
시장 전망치였던 0.5%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9% 증가했습니다. 이번 소매 판매 증가는 휘발유 가격 상승의 영향이 컸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 여파로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주유소 매출은 전달보다 3.4% 증가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6% 넘게 늘었습니다. 여기에 세금 환급금 지급 효과도 소비를 뒷받침했습니다. 온라인 쇼핑 매출은 1.1% 증가했고 자동차와 부품 판매도 1.2% 늘었습니다. 의류 판매 역시 소폭 증가했습니다. 반면 가구와 전자제품 판매는 감소했고 식료품과 건축자재 판매는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표가 미국 소비자들의 지출 여력이 아직 크게 위축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금 환급 효과는 점차 사라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소비 증가세가 둔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사이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긴장 완화와 공급 차질 우려 해소로 국제 유가가 최근 4거래일 동안 15%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휘발유 가격 부담이 낮아질 경우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 소비를 추가로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사라지는 세금 환급 효과를 유가 하락이 소비 증가세로 얼마나 이어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시장에서도 최근 유가 하락이 미국 소비자들의 지갑을 얼마나 다시 열게 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란의 전후 복구에 투입할 민간 투자 기금이 3천억 달러 규모로 조성되며 이미 절반인 1,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한 민간 기업들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회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민간 투자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미국 정부는 단 10센트도 투입하지 않을 것이고 걸프 국가들에게 참여를 요청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19일부터 스위스에서 잠정 합의문에 공식 서명하는 즉시 60일간의 전쟁 끝내기 협상에 돌입하는 가운데 이란에 대한 전후 복구와 지원 계획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이 아닌 민간 차원의 3천억 달러 투자 기금 계획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독점 보도한 민간 투자 기금 3천억 달러 조성 계획은 이미 절반인 1,500억 달러를 넘는 투자 약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란에 대한 민간 투자에 참여를 약속한 기업들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밝혔습니다. 이 민간 투자 기금에는 이들 국가 출신 기업들 외에도 걸프 국가, 남미, 아프리카 기업들도 동참할 것으로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 민간 투자기금 3천억 달러는 이란의 전후 복구 사업 중에서 에너지, 물류, 제조업, 수송 등에 투입될 것으로 로이터 통신은 밝혔습니다. 새로운 민간 투자기금 3천억 달러는 잠정 합의가 아니라 60일간의 협상에서 미국과 이란이 최종 타결하는 종전안에 공식 서명한 후에나 집행이 시작됩니다. 민간 투자기금 3천억 달러는 민간 기업들이 이란의 전후 복구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부 차원의 지원이나 이란의 동결자금,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부분과는 별개로 이뤄지게 됩니다. 정부 차원의 이란 지원 방안으로는 250억 달러에 달하는 이란의 동결자금을 미국이 풀어 사용하게 허용하기로 합의해놓고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과 규모를 60일 협상 기간 중에 확정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는 이란이 앞으로도 석유 수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제재에서 예외로 인정하다가 결국 제재를 해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민간 투자 기금은 정부 차원의 자금 지원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미국은 정부 돈으로 단 10센트도 이란에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나라들에게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란은 당초 미국에게 전쟁 배상금으로 4천억 달러를 요구했다가 미국이 일축하자 정부 차원의 동결자금과 경제제재 해제에 초점을 맞추며 민간기업 차원의 투자에 만족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을 유예받고 있는 다카 청년들 85명을 범죄 기록이 없는데도 추방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민주당 연방 의원들은 국토안보부에 서한을 보내 추방을 유예받아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다카 수혜자들이 범죄 기록이 없는데도 추방한 것은 불법이라고 성토했는데요. 국토안보부는 다카는 합법 신분이 아니며 갱신이 안 됐거나 과거 추방 명령이 있던 이들은 범죄 혐의가 없어도 법에 따라 언제든 추방할 수 있다는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어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서 불법 체류해온 청년들 가운데 50만 명 이상이 추방유예를 받은 다카 프로그램이 시행된 지 14주년을 맞았으나 이른바 드리머들은 갈수록 갈 곳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 청년들인 다카 수혜자들을 구제해 줄 것으로 시사했다가 지금은 추방 대상으로 꼽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2025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다카 청년들 85명을 범죄 기록이 없는데도 추방한 것으로 아이스 자료에서 확인됐다고 민주당의 호아킨 카스트로 연방 하원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14년 전 시작된 다카 프로그램으로 추방을 유예받은 청년들은 처음에는 65만 명을 넘었다가 현재는 50만 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추방을 유예받고 워크퍼밋 카드까지 받았기 때문에 불법 체류 신분이지만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거주하며 학교에 다니거나 취업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등 합법 이민자들 중에서도 1년 이상의 실형에 처해지는 범죄 기록이 있으면 추방될 수 있는 것처럼 다카 수혜자들도 범죄 기록이 있으면 추방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13개월 동안 다카 수혜자 85명이 범죄 기록이 없는데도 추방한 것으로 카스트로 연방 하원 의원은 밝혔습니다. 카스트로 의원 등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범죄 기록 없는 다카 청년들을 추방하는 것은 국가가 추방 유예를 약속해놓고 이를 배반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 청년들에 대한 구제 조치를 해줄 것으로 시사해놓고 국토안보부가 범죄 기록 없는 다카 청년들 85명을 추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다카 청년들은 추방을 유예받고 워크퍼밋 카드를 받은 후에 교육받고 일해서 미국 사회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면서 이들을 추방하는 대신 적극 보호하고 구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을 전후해 다카 청년들 중에서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고학력, 고숙련직에서 미국에 기여해온 멋진 사람들이 매우 많이 있다면서 구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이 전개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바뀐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국토안보부는 다카 청년들도 추방을 유예받고 있을 뿐 불법 체류 신분이라며 추방 유예 사유가 없어지면 추방될 수 있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다카 청년들이 추방 유예 사유가 없어져 추방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는 중범죄는 물론 음주운전 등 그보다 낮은 범법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최근에는 2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워크퍼밋 카드가 이민국의 지연 사태로 추방 대상에 꼽히고 있는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7월 영주권 문호에서는 가족 이민과 취업 이민의 대부분 범주에서 수개월씩 진전되거나 오픈돼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가족 이민에서는 거의 모든 범주에서 수개월씩 추가 진전됐고 취업 이민에서는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오픈된 범주들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7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도 우려와는 달리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새로운 지침에 따라 미국 수속 또는 한국 수속을 판정할 것으로 보여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7월의 비자 불러틴에 따르면 가족 이민과 취업 이민의 대부분 범주에서 수개월씩 진전되거나 오픈되는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취업 이민에서 박사금이 신청하는 1순위의 승인일과 접수 가능일이 연속 오픈됐습니다. 석사 이상 고학력자들이 신청하는 취업 이민 2순위에서도 최종 승인일과 접수 가능일이 동시에 오픈돼 우선순위 일자와 상관없이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받는 대로 그린카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취업 이민 3순위 학사학위 이상과 숙련직에선 최종 승인일이 2024년 8월 1일로 2달 더 진전됐고 접수 가능일은 연속 오픈됐습니다. 다만 이민 서비스국이 새로운 지침에 따라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는 이민 수속자들을 일일이 재검토해 AOS라는 미국 수속을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 수속을 요구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신청하는 취업 이민 1순위와 2순위,
3순위 숙련직 신청자들은 다수가 미국 내 소속을 허용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7월의 문호에서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일이 2022년 3월 1일로 한 달 더 개선된 반면 접수 가능일은 2022년 8월 1일에서 멈췄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 종교이민의 비성직자는 최종 승인일이 2022년 9월 15일로 2달 진전됐으나 접수 가능일은 2023년 1월 1일에서 제자리했습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일과 접수일이 모두 계속 오픈됐습니다. 7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가족 대부분의 범주에서 수개월씩 더 진전됐습니다. 미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최종 승인일이 2018년 2월 1일로 5개월이나 나아갔고 접수 가능일은 2019년 1월 1일로 3개월 더 개선됐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2025년 1월 1일에서 제자리했으나 접수 가능일은 계속 오픈됐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7년 11월 22일로 2달 더 진전됐고 접수 가능일은 2018년 6월 8일로 2달 보름 개선됐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12년 4월 15일로 2달 개선됐지만 접수 가능일은 2012년 12월 8일에서 멈췄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인 4순위는 최종 승인일이 2009년 1월 1일로 2개월 더 나아갔고 접수일은 2010년 3월 1일로 역시 2달 더 개선됐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